자, 계속해서 이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자, 예전에는 그냥 물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재산권, 자, 넓게 보겠다는 재산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이쪽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실무할 때 임목 중개하는 일이 없을 거고요. 좀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러실 겁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한테 맡기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뭐 수십억, 수백억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임목. 자, 두 번째는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법의 원리가 같다 보니까 내용들이나 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목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먼저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임목을, 그러니까 이제 임목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유권의 처분이라든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임목은 이제 수목부터 이렇게 먼저 출발하고요. 자, 등기가 없는 나무가 수목입니다. 수목 임목은 아예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 어디서 이제 첫 번째는 먼저 등록을 먼저 합니다. 요즘 뭐 이런 거 거의 묻지는 않습니다. 시나 그리고 군이나 구, 아까 우리 토지할 때도 똑같죠. 시나 군이나 구에서입니다. 옛날에는 구가 없었는데 지금 또 구가 있습니다. 자, 시군구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요. 뭐 내용도 묻지 않습니다. 자, 나무 같은 거 이제 등록할 나무를 사진 등을 찍어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록 신청을 먼저 합니다. 시군구청에 가서 그럼 이제 임목 등록 원부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이렇게 해서 나무를 뭐 했을 때 등기를 했을 때 뭐라고요? 그게 임목입니다. 뭐 서 있는 나무는 똑같을 것 같은데 아예 격이 다릅니다. 등기 없는 나무 수목입니다. 이건 아예 뭐 권리 대상으로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임목은 등기까지 된 나무. 그럼 이제 자, 임목은 이제 등기까지 되면 이제 임목 등기 등기상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임목 등기상 증명서. 요 등기상 증명서가 있을 거고요. 요 등기상 증명서가 있으면은 또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 토지에서도 뭐 표제부, 갑구, 울구 똑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도 이제 표제부가 있을 건데요. 자, 우리 표제부에는 나무의 수량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수령입니다. 그다음에 수종. 그래서 이제 수령 등 개인 뭐 톱 들고 썰어볼 수도 없을 겁니다. 나이트 보려고. 자, 그럼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수령 등 표제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등록을 했을까요? 해서 이제 그 수령 등도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량도 나와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싸갖고도 세지도 못할 겁니다.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될 수가 있을 거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나무 종류, 뭐 채종류 보안님 아주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나무 보면 종류도 아예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표제부 보면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갑구. 자, 갑구. 토지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라 임목은 임목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임목의 소유권자. 임목의 소유권자 예전에 많이 냈었습니다. 여기 이제 임목의 자, 임목의 소유권자입니다. 토지 말고입니다. 임목의 그리고 소유자 항상 우리 소유자는 어디서요? 갑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자가 갑질합니다. 갑구에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울구. 자, 울구 소유권 꼼짝 말아라 그럴 겁니다. 울구 여기 이제 임목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 제한물권 또 제한물권. 근데 여기서만큼은 이제 제한물권 저당권 거입니다. 저당권. 나무도 담보가 됩니다. 그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한물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임목의 임목 자체가 이제 만약에 토지 소유권이 팔렸을 때입니다. 토지 소유권입니다. 토지의 그리고 소유권, 요 소유권의 처분입니다. 소유권의 처분. 그러면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누구에게요? B에게 이렇게 팔렸을 때, 그러면 누구의 나무? 만약에 C의 나무입니다. C의 임목. 요 C의 임목에는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입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소유권의 처분은 요 처분은 이제 문장이 많이 길어질 거고요. 임목에 이렇게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목에 이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 소유권자 바뀌었다고 B가 나무 싸들고 다 나가라, 다 벌채라. 그럼 임목에
임목도 이제 많은 손실을 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불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참아라 그럴 겁니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문장이 어렵다 보니까요.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임목 소유권자가 미쳐버릴 겁니다. 뭐 한다고요?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결론을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또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정말 아주 미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만약에 벌채를 해버렸습니다. 벌채된 벌채된 수목이 있을 건데, 수목에는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아까는 임목에 영향을 주나 안 주냐 입니다. 임목의 소유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근데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면 이제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나중에 뭐 저당권, 근저당권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냥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임목, 나무도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천 그루, 수만 그루. 그리고 뭐 한 그루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잠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경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은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친다. 자, 왜냐하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 저당권은 채권자라고 있습니다. 1억을 빌려줬다고 여기입니다. 채권자. 채권자 1억을. 요 1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저당권 효력은 어찌해야 된다고? 그 벌채된 수목에도 뭐 한다? 미친다. 미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미치지 않지만 여기는 미친다. 기억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나무가 쭉 있어서 자, 우리 국민은행 쪽에서 이제 이 나무를 보고 1억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벌채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 저기 이제 쌓아갖고 누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저당권의 효력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했을 건데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수목이 어쩐다고요? 뭐죠? 미친다고 합니다.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친다. 여기다 미치지 않는다. 그럼 채권자가 또 미친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요거 싸들고 나가야 된다. 소유권이 처분됐다고 해서 토지가 하게입니다. 그러면 임목에는 또 심각한 또 손상을 가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여기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여기는 또 미치지 않는다. 여기 또 미친다 그입니다.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헷갈리니까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도 많이 내봤습니다. 꼭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장재단. 원리가 같다고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산의 단체인데 재단. 재산의 뭐라고요? 단체. 단체면은 따로 떼갖고 처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도 이제 가능할 거니까요. 바로 이제 여기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재산을 단체일 건데 이제 먼저 우리 공장에 가보면 토지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토지 외 건물도 있을 겁니다. 건물. 건축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물, 뭐 창고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공작물. 그리고 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각종 정말 이제 뭐 기계 같은 거 이제 기계나 암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기구, 그다음 이제 자동차도 한두 대가 아닐 겁니다. 엄청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막 선박도 있고 할 겁니다. 심하면 또 항공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 공장재단은 아주 등기가 독특하니까요. 잘못 거래하시면 큰 문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정말 예전에는 많이 내용을 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안 내요. 안 내니까 우리 학교 가기 좀 편하긴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마치고요. 그리고 몇 개월을 맞춰서 여기 몇 개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여기서 우리 저당권은 돈을 빌려 쓴다는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는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입니다. 돈을 빌려 쓴다는 등기가 아닙니다. 저당권은 이제 기계 등 이런 기계가 있잖아요. 자,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 그럼 조심하실 게 아까 표시는 표제부에 있었더라 아니면 갑구 루그에 있었더라. 표제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만 저당권이지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표제부입니다. 기계가 아주 수많은 막 기계가 있을 건데 이름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담보 목록으로 작성하게 될 겁니다.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등기지
그게 또 말이 그냥 저당권이라고 이거 울고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이제 얼마 이내라고요? 10월.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요 10월이 아주 중요할 건데 요즘은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많이 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개월 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공장재단이 완벽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완벽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토지나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 공장재단 토지나 건물 등. 그래서 이제 토지나 우리 건물 등이 요 건물 등이 속하였다. 요 재단에 속하고 있을 겁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뭐한다? 속하였다. 이렇게 속했다. 요 속했다는 취지는 이제 문장이 아주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속하였다는 뭐는요? 취지는 한번 점검만 해 놓으실까요? 자, 먼저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아니면 갑구나 울구입니다. 갑구나 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갑구 울구라고 했으면 사항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갑구 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표제부가 나오니까요. 괜히 또 여기도 표제부 그럼 말이 안 됩니다. 먼저 속했다. 속했다는 것은 권리입니다. 저 토지나 건물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느냐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저기 우리 병이라는 소유권자, 요 소유권자가 정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 병이라는 소유자가 병자는 소유자한테 다 속하고 있잖아. 아니면 또 은행 등에서 이제 담보를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은행한테 속하고 있다. 소유권자한테 속하고 있다. 소유권자면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누구한테 속했다는 것은 그입니다. 은행한테 속했다. 울구에서 갑구나 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했다가 권리다. 권리가 가는 쪽은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 울구다. 그입니다. 정말 정리 안 해놓으시면 많이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표제부가 아니다. 표제부가 아니라는 것만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박스에서 중개가 안 되는 물건들, 자 여기까지 이제 중개가 되는 물건들, 여기 이제 안 되는 물건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권리 중에서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권리 중에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점유권. 우리 점유권은 이제 우리 점유권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고요. 요 사실상 민법에서 자세히 보실 겁니다. 사실상의 지배를 바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점유권. 내가 점유하고 있다. 자, 이건 이제 요 학원한테 이제 소유권자 원장님 사셨을 거니까 소유권은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 선생한테 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소유권이 아닌데도 뭐 한다고요? 요 분필에 요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기는 나한테. 지금 제가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사실상의 지배는 바로 뭐라고요? 점유권. 근데 우리 점유권은 원장님하고 제가 뭐 계약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그냥 뭐 써라 하니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상의 지배는 이제 여기는 뭐 합의도 필요 없을 거고요. 그냥 사실상 이렇게 지배만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요 점유권자인 저한테 바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배할 수 있다고요. 요거 빼앗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놔해서 제가 오히려 점유하겠다. 점유권을 가지고 빼앗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점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점유권은 합의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그냥 법적 물권입니다.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도둑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도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엉뚱해 보이긴 한데 하여튼 점유권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쌈박질하고 칼부림 나니까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 도둑에게 점유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법으로 당연히 정해진 물건이니까요. 합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 자체가 성립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상은 아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꼭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환매권입니다. 나중에 우리 환매권이 뭐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배우기도 하실 겁니다. 환매권, 매매가 다시 진행된다.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갑이 이렇게 이제 매도인 해서 이제 요 갑의 건물 자체가 토지 자체가 누구한테요? 을한테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서 이제 매수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B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3억으로 매매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하면서 뭐 3억 2천 달러, 2억 9천 쓰겠다, 2억 9천 주겠다 합의를 3억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개가 성립했을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매매 같으면 이제 매매 요걸로 이제 끝나게 될 건데, 근데 환매는 이 매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던 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이분이 이제 파는 매도인이 될 거고요. 우리 환매에서는 그입니다. 이 환매가 이제 매매가 뭐가 됐다고요? 순환 보일러처럼 이렇게 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돌고 있다. 이게 바로 환매입니다. 그럼 이제 팔았던 우리 매도인은 뭐합니까? 매수인입니다. 환매에서는 요 노란색으로 쓰는 환매에서는 판 사람이 사오고 그리고 산 사람이 팔고 라고 입장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3억을 등기도 했을 건데 약간의 3억을 심하게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파만 약간 주고 다시 사는 거입니다. 또 환매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안에서 부동산 5년, 뭐 동산은 3년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그게 바로 환매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환매 계약이 성립할 때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환매 계약의 성립은 중개 대상이라고 보기는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수 있습니다. 환매만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환매권의 이전은 또 가능합니다. 환매권의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처음이 안 된다는 거지, 나중에 이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매권에 뭐라고요? 성립.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전은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이전만큼 뭐 한다고요? 중개가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중개가 된다. 자, 이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갑이 안 사고요. 누구한테요? 병한테. 요 환매권 자체를 누구한테요? 병에게 이렇게 병에게 이전하는 것은 중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성립을 안내를 다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갑이 환매권 행사하지 않고 아까 이제 5년 안에서 3년 만에 환매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누가요? 갑이 아니라 병이 이런 과정을 안내해주고 중개 보수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매권의 바로 뭐는 요 성립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이전은 가능하다. 이건 이제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번째 유치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서 다 배우시게 될 거니까 유치권의 바로 여기도 뭐는 성립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여기도 성립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자, 공사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실상의 지배와 아까 공사대금 피담보 채권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도 나중에 다 설명을 민법 교수님이 자세히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담보 채권 권리 있고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법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이게 중개 왔다 갔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도 점검을 꼭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유치권의 성립부터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중개상은 아니다라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여러 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만 한번 이제 네 번째 법정지상권, 요 법정지상권도 이전은 가능하겠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 요 성립하는 것도 법률 규정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성립. 법률 규정에 있다 보니까 합의를 통해서 성립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분묘기지권도 저 뒤에 가서 이제 한번 점검도 해볼 건데 분묘기지권도 남의 땅에다 몇 써놓고 세월한 내월한 20년 지나면 성립, 합의를 통해서 성립, 뭐 설치자하고 땅 소유권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중개대상으로 삼기가 아예 어렵습니다. 또 매매되면서 토지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라고 했을 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합의하고 관련 없으니까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국가 소유재산, 국유재산 그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재산입니다. 공유재산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뭐 당연히 안 된다. 여기도 뭐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광물.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광물은 누구 거라고요? 국가 소유. 국가 겁니다. 국가 거니까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여기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무주의 토지가 있습니다. 무주의 어느 것도 막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주 주인이 없다는 무주. 예, 뭐 무주공사 그러기도 할 겁니다. 무주의 토지도 여기도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하여튼 요 무주의 토지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가 등기가 안 돼 있는 땅이 있는 게 바로 있긴 있다는 겁니다. 걔 또 점유취득시효 배웠다고 그거 주우러 가야지 뭐 시험 끝나고 주우러 가야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입니다. 그 국가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점유하면 불법 점유야 라고 해서 자주 뭐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200년 깔고 있어도 절대로 소유권 자체를 주지를 아예 않을 겁니다. 불법 점유다 라고 해서 아예 안 주게 될 겁니다. 무주의 토지도 이제 중개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또 유심히 이제 보셔야 될 게 광업권, 광업재단은 가능하다고 씁니다. 근데 광업고는 광업재단에서 뗐으니까 된다 안 된다 오로지 한 개로서만 처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광업권 이런 것도 중개상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안 되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뭐 특허 그리고 요즘 이제 디자인권 옛날 의장권이라고 했는데 뭐 디자인권 이런 것들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사람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물건입니까? 물건 취급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적재산권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안 되는 걸로 봐야지 된다. 자 그래서는 여기는 아예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뭐 하천, 그다음에 뭐 빈지, 그리고 포락지, 성토된 포락지라고 해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 아까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구조물, 그다음에 이제 대토권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은 중개상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내용이 꽤나 많지만 이제 꼭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아주 다양하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놔도 충분하게 한 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을 정도가 되니까요. 여기도 정리만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 토지라든지 우리 건축물, 중개사물 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중개 잘 안 하는 인목이나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요. 꼭 잊어먹을 만하면은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사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특성까지도 점검을 한번 잘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중개 바로 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중에서 중개사물은 또는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꼭 박스 문제로 하나가 나오니까요. 자 A형 문제에서 한 2번 정도 가면은 용어 다음에 중개대상물 찾아보세요.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설명 문제가 아니라 박스에다가 중개사물 찾아보세요. 기억인지 디귿인지. 요즘 몇 개냐 문제 절대 안 냅니다.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서 이제 꼭 시험 문제 대비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정도에서는 너무 심하게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저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가 봐.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또 보고 또 정리해 보고 자꾸 들어보고 그다음에 자꾸 까먹고 또 틀려보고 해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안 틀립니다. 정말 자꾸 반복해 보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목이 많다 보니까 또 공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추려가면서 처음부터 추리시면 아예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충분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구분들 우리 교수님들 다 해드릴 거니까 자 그런 것들만 체크 좀 잘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꼭 점검해 놓고요. 메모해 놓고 따로 이제 오답 노트 만들어 보고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개사물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한번 점검해 놓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겸업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꼭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계속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